오늘 제가 리뷰할 건요, 넷플릭스에서 그때 화제작이 됐던 다큐멘터리죠. 시스피라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일을 본인이 직접 취재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전달한 게 시스피라시다. 어떤 영국의 젊은 감독이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되게 사랑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바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 원피스 보면은 어인선 편만 계속 돌려볼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는 바다를 너무 사랑하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사랑하는 바다가 얼마나 멋진지 다큐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래가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 바다에서 고래가 많이 죽는데 환경적인,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먹이 부족 이런 게 아니라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는다는 기사를 접한 거야. 이거 왜 죽을까? 내가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갑니다. 일단 고래라는 생물이 그렇게 쉽사리 죽는 생물도 아니거니와 지능도 높고 심지어 덩치도 커가지고 경쟁자가 없잖아. 사실상 먹이사슬에서. 지구, 바다 생태계에서 산소를 되게 많이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고래가. 근데 이 고래가 죽는다? 그건 바로 지구가 죽는다, 바다가 죽는다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래가 죽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고래가 죽은 이유가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이거든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현재 바다로 버려져서 이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물고기들도 죽고 바다의 생태계조차도 박살이 난다는 거야. 그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가 생태계를 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대단한 게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 존나 많잖아요, 위선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플라스틱을 씀으로 인해서 환경이 망가지니까 나도 진짜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 하지 하고 뭐 포크, 빨대, 그릇 이런 거 전부 다 나무 이런 걸로 바꿔요. 철제. 바다에 있는 쓰레기도 본인이 직접 수거를 하고 큰 봉지를 갖다가 그런 관련된 단체도 가입을 하고 후원도 시작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입만 삼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바다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러다가 동조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일본이 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고기잡이를 금지했는데 일본이 몰래 고래를 사냥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최고였대요. 고래를 정말 잘 잡는데 폭영의 나라야, 폭영의 나라. 바다를 사랑하는 입장에선 어떻겠어? 노노재팬 시즌2인 거죠. 일본에 대해서 취재를 이제 시작하기로 해요. 일본 내에서도 폭영 산업을 가장 크게 하는 다이지라는 마을에서 촬영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다이지라는 마을에서 이미 예전에 어떤 촬영을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환경운동가 선배. 그 선배가 하는 말로는 너 다이지에서 취재 그런 거 할 거면 조심해라. 폭영 산업에 대해서 취재하려는 외국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잖아? 그럼 그 외국인에 대해서 도청, 감시, 야쿠자들이 협박, 우익 세력, 정부, 어부의 견제를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일단 용기를 내서 자기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접고서 일본행 비행기를 탑니다. 다이지에 도착하자마자 얘가 차를 타고 다이지 내부를 진입하는데 그 뒤로 위장 경찰차, 현지 경찰차들이 미행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동차를 붙잡고 검문을 해. 어디 가시냐고. 그냥 여행 왔어요. 이러고 도망치고 딱 가는데 스르라미 울적의 그 마을처럼 흉흉해요. 그래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 앞에도 경찰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얘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지. 물론 이 감독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이걸 다 100% 믿는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감시를 하니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서 다이지의 폭영산업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지에서 고래를 어떻게 잡냐면은 어선들을 삥 뚫러, 콜로세움처럼. 얘네가 슬슬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에다가 배끼리 이은 그물이 있어. 그 그물 안으로 이 고래들을 몰아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가 배랑 그물 사이에 갇히겠죠? 밑에는 그물이고 옆에는 배가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는 거야. 인간이 안으로 들어가서 작살로 얘네를 찔러 죽인다든 칼로 찔러 죽인다든가 이 고래들을 안에서 찔러 죽이고 그 근처가 피바다가 돼요,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다 전체가 피바다가 됩니다. 야, 고래를 저렇게 잡는구나. 이쯤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아니, 고래를 왜 저렇게 잡지? 뭐 고래 산업 기름 얻으려고 그러나? 고기 얻으려고 그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고래가 아니라 돌고래를 잡아요. 근데 씨발 돌고래는 우리 인간의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닌 걸로 아는데 돌고래 뭐 고기로 먹을 수도 없고 아니면 뭐 다른 데다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돌고래를 수족관에 팔면 돈이 꽤 되니까 그걸 노리고서 돌고래를 잡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이상해.
왜냐면 돌고래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돌고래 쇼를 시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쇼를 해? 왜 죽이는 걸까?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돌고래가 일본 어부들의 경쟁 상대여서 그래요. 아니 근데 돌고래가 왜 경쟁 상대야? 생선 잡는 것 때문에 그런가? 돌고래 말고도 상어도 있고 다른 고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돌고래지?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돌고래가 참치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요. 참치가 일본에서 주요 식재료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 어떤 거대한 식재료 산업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타이지에서 돌고래를 잡는 명분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돌고래는 유해조수다. 그래서 잡는 거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지. 참치 어획에 방해가 돼서 죽였다는 어떤 그런 산업 구조에 의해서 죽인 거기 때문에 환경보호랑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거치레인 거죠. 생태계를 위한다는 건. 이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대기업이 미쓰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초대기업이 참치 산업에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 가서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또 요청했는데 모르겠다 라는 답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래를 취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내용이 거대한 코퍼레이션이라고 얽혀있는 거예요. 거의 그 사이버펑크 2077처럼. 근데 그 와중에 참치뿐만이 아니고 상어도 남에게 되는데 얘는 좀 충격적인 게 샥스핀을 얻기 위해서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버려요. 상어의 유일한 쓰임새가 이 샥스핀밖에 없거든. 샥스핀 때문에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어라는 종이 사라지는 건 위험하잖아요. 근데 상어가 어업이 활성화되고 1950년부터 70년 동안 상어 종류의 9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상어가 죽으면 무슨 죄냐? 상어 뭐 인간 물 수도 있고 물고기 씨를 만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상어가 없어지면 얘가 먹는 2등급 포식자의 수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먹는 먹이가 또 수가 줄어들고 그럼 또 멸종하고 그 멸종의 순환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 하나하나를 없앤다는 건 정말 큰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지금 90%가 사라져버린 거지. 그 심지어 상어는 샥스핀을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부수 어획 때문에 잡혀서 죽는 게 제일 많답니다. 부수 어획이 뭐냐면은 어떤 물고기 잡다가 덤터기로 걸린 거야. 나는 상어를 잡으려는 게 아닌데 얼떨결에 걸려서 죽는 상어가 더 많대요. 그래서 심지어 상어는 그물에서 걸린 순간 배로 들어 올리잖아. 바다로 돌린다고 해도 얘가 살아날 수가 없대요. 상어의 성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어떤 돌고래 안전 마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참치를 잡을 때 돌고래도 부수 어획으로 잡히니까 그런 부수 어획이 없도록, 그러니까 돌고래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잡히는 우리는 돌고래 친화적인 그룹입니다 라는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 인증 마크가 참치 통조림에 붙는 거예요. 그 통조림에 돌고래 안전 인증 마크가 붙은 순간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얘네는 참치만 잡지 돌고래나 뭐 기타 등등 그런 멸종 위기종이나 소중한 애들은 안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돌고래 안전 라벨이 전 세계 곳곳에 다 붙어 있어요. 엄청난 대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거대한 어선의 그물이 존나 크거든요. 우리가 펼쳐진 걸 못 봐서 그렇지 높이로 따지면 거의 빌딩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바다 밑에서부터 끓이는 그물도 있고 현실적으로 돌고래나 상어를 빼고서 본인들이 원하는 생선만 잡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돌고래 안전 인증 마크를 어떻게 붙인다는 거지? 이 생각이 들잖아. 일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하고 또 취재를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돌고래 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그 돌고래를 남획하는지 남획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옵저버들이 같이 그 배에 승선을 해야 되는데 이 옵저버가 매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그 위에서 주는 뽀찌값, 야 너 그냥 이거 붙여 하고 회사에서 이 돈을 보면 거절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 근데 양심이 있다 손 쳐도 배에 타지 않을 확률도 높고 되게 홀뿐인 감시 체계인 거야. 심지어 그 감사를 하는 게 정기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감시하는 옵저버들이 어떤 어부들한테 협박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정체불명의 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사례가 꽤나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점이 많은 거죠. 여기서 한층 더 심층 촬영을 했는데 그럼 과연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그 환경보호단체들이 여럿 있잖아요. 바다에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의 대다수가 뭔지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왜냐면 여태까지 조사한 바로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다수가 뭘 것 같으세요? 빨대? 기타 플라스틱 덩어리들? 미세 플라스틱? 실제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46%가 그물이랍니다. 거의 반이에요. 절반. 아니 그러면은 시발 도대체 왜 환경보호단체는 가장 문제가 되는 어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스타벅스, 맥도날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만 연병을 떠냐. 아니 왜 맨날 어망이 그렇게 가장 큰 문제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정도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맨날 코에 빨대 꽂힌 바다거북 사진만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럼 빨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야? 플라스틱 빨대가 더 해양오염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야?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렇다고 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지. 이 감독 아저씨가 환경보호단체들의 그 웹사이트를 둘러봤어요. 어느 사이트를 봐도
플라스틱 빨대, 껌, 비닐봉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있을 뿐이지 어망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바다 거북이의 코에 그 꽂혀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사진, 그 주인공인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쓰레기의 몇 퍼센트일까요? 바다 쓰레기의 0.0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 양반이 플라스틱 반대 단체에 대한 이제 촬영 시작을 또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사람이 단순화해서 처음에는 봤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초거대 산업의 이권과 잘못된 인식, 환경보호단체도 사실상 자기들 이득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또 들어갔어요.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환경단체의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해양 플라스틱의 대다수가 뭔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어업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죠? 어업 장비가 대다수라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잘 모른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상대 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선을 덜 먹어야겠네요?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단체 대표한테 찾아갔어요. 당신네 사람들이 생선을 덜 먹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물, 어떤 어망 쓰레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대표가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요. 저 시간 없으니까 촬영 꺼주세요. 저 행사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존나 쎄한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껐어. 마이크만 켰어. 이 대표가 카메라를 끄는 상태에서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은 생선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카메라에는 다 찍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진정으로 그거를 뭔가 원하지 않는 느낌인 거야. 환경보호라든지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어디까지 얽혀 있는 거지? 를 생각해서 어떻게 취재할까 고민하다가 돈줄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기업에 후원받고 어느 사람들한테 후원받고 그 돈줄을 따라가기로 한 거야. 돈은 항상 진실하니까. 돌고래 보호 딱지를 붙여주는 기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단체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단체한테 방금 말했던 플라스틱 반대 단체가 돈을 받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 가장 큰 해양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거대 코퍼레이션에 의해서. 이게 씨발 사이버펑크가 아니라고? 이거 2024년이라고? 여기까지의 결론은 플라스틱 쓰레기, 기름 유출, 뭐 해양 오염 이게 다덤보여도 어업이 기름 유출이고 뭐 그냥 어업이 압도적으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까지 도달을 했어요, 결론이. 그리고 그 물고기를 죽이면 물고기가 원래 배설물을 배출하고 그 배설물을 산호초가 받아먹고 그 산호초가 호흡을 해서 바다 생태계가 또 유지되는데 물고기가 없어지면 또 산호초도 사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지금 대량 어업이 200년 전부터 활성화됐다고 치면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있다. 너무 빠르다. 이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만약에 이 속도로 계속되면 2048년에는 바다에 물고기가 아예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틀렸을 수도 있죠. 어떤 학자의 주장이니까. 이걸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 생각엔 조사를 해야 돼요. 어쨌든 만약에 바다 동물 근데 다 사라지면 어떡해? 인간들이 그냥 배 타고 잠수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다의 생물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 이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바닷물이 섞이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또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도 조절되고 그 해초류들도 다시 살아나고 해초류들이 만드는 그런 산소가 아마존이나 그런 어떤 열대 우림에서 나오는 숲의 산소보다 더 많다. 바다가 생각보다 이 지구 온도라든지 그런 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구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 셰퍼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런 어업을 행하는 배들이 있으면은 갖다가 박아요. 그냥 배로. 미군이랑 같이 불법 어선들을 잡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기업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지속하면서 인간도 이득을 누리고 물고기도 이득을 누리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 fucking bullshit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애초에 그런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그런 환경보호단체 아니면 뭐 육류를 섭취하지 말자 그런 단체들 플라스틱 금지 단체 걔네들도 그냥 다 똑같다는 거야. 걔네들도 그냥 다 돈을 버는 단체들이고 걔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다는 그 허영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경단체들도 전부 다 거대 코퍼레이션의 이권에 묶여있다는 거지. 근데 이쯤 오면 시청자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씨발 이건 조니 실버핸드가 와야 되는데 지구 망한 거 아님?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서 가장 지향하는 회사 사람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지속 가능한 어업이 뭔가요? 물어봤는데 뭔지를 몰라요. 이 회사 사람도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자기는 신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 감독이 더 위로 올라가요. 유럽연합의 그런 해양 관련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인터뷰까지 뜬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지속 가능한 어업은 뭐 우리가 은행에 비유했을 때 뭐 원금 있고 뭐 이자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물고기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수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고 이게 어업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속도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하니까 어쨌든 어업을 계속 해야 된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해야 된대. 근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 정확히 뭔지 설명 안 했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씨발 저기까지 올라가도 도대체 지속 가능한 어업이란 게 뭔데? 그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서 아무도 인터뷰를 해주지 않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횡설수설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이쯤에서 야 그럼 물고기를 안 잡고 양식해서 먹으면 되겠네.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얘 양식하면은 물고기가 좁은 그물에서 싹 모여가지고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잖아. 근데 그 밀도가 너무 과밀해가지고 얘네가 똥을 싸면 그 주위에 물이 또 오염되고 얘네 기생충 문제가 생기고 얘네한테 먹이로 주는 물고기를 가는 그 양이 키우는 물고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효율이 발생해버리는 거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키우는 애들보다 먹이를 더 많이 주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아닌 거지. 계속 취재를 하는데 말미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어업을 위해서 생겨난 노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원양어선 노예, 뭐 아니면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식량 불균형, 그것으로 인한 해적이 생기고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가지고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근처에서 생태계에서 어떤 원숭이를 포획해가지고 걔를 잡고 그 숲에 있는 생태까지 파괴되고 이게 나비 효과처럼 계속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낸 마지막 결론은 나도 모르겠다 임. 어쨌든 어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할까? 우리 인류가 정말 오랫동안 해온 게 어업인데 그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을 아예 안 해야지만 바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일단 나는 그래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하고 다큐멘터리가 끝납니다.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는 직접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업을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세계 전쟁을 전부 다 없앤다 급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리뷰하고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맨 처음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봤거든요. 일단 이건 다큐멘터리고 다큐멘터리라 함은 기사에 비해서는 팩트 체크가 빈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재미라든지 감독 개인의 사상이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믿으라고는 솔직히 말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본인이 관심이 생겼으면 본인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공포에 치중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일 수도 있고 그걸 잘 염려하고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다. 음모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7점이었고요 1시간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거는 정말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센스가 있고 사람의 흥미를 계속 유발시킨다고 해야 되나? 다큐멘터리가 보통 느림 템포이기 마련이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 자료랑 주장이랑 인터뷰가 전부 다 사실이고 팩트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어업을 어떻게 없애죠? 대체? 환경보호계 LN 예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그런 막대한 생각이 일단 들죠. 이게 정말 개인의 그런 실행으로 인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걸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바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며. 물고기를 먹지 말자. 너만 안 먹을 수 있어? 다른 사람 어차피 다 먹자.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럼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막자. 어업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그 사람들의 생계는? 그 사람들의 가족은? 어업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어떻게 하게? 보조금을 주자. 그 돈은 어디서 나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그것밖에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나 그런 건 또 어떻게 제시할 거며 현실적인 문제 대안이 너무 그거는 막막하잖아. 여기서 제가 또 두 번째로 보면서 흥미를 돋았던 건 이 사람의 취재하는 그 방법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기업이든 단체든 뭐든. 인간 개개인은 모르겠다만 결국 모든 기업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거의 백그라운드, 걔네가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본줄을 따라가는 게 맞구나.
이걸 약간 배웠어요. 아, 결국 이 사람들한테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주는지, 어떤 그런 돈줄을 따라가면은 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 취재 방식에 꽤 감명받았다. 괜찮은 다큐멘터리지만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해서 너무 감정이 격화돼서 극단적인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걱정할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 흡입력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저는.